오케이. 파동의 정의를 쓰라.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키워드가 4개 있다. 출렁출렁 퍼져나가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파동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흔들흔들 움직이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매질이라고 불러요. 매질은 제자리 진동입니다. 매질은 제자리 진동. 그러면 옆으로 이동하거나 퍼져나가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만 전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요 단어가 4개가 들어있죠. 매질, 진동, 전달하는 것은 에너지. 4가지 단어가 꼭 들어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파동이에요. 물원은 이 파동의 정의를 이렇게 기억하는 편이 좋아요. 물원은. 그런데 일반 물리에서 가장 큰 물리의 범주에서 파동, 웨이브의 정의가 진짜 이거냐라고 물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물원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이 2가지가 있다. 순서는 상관없다. 자, 매질의 첫 번째 기준은 매질의 필요 유무예요. 매질의 필요 유무. 매질의 필요 유무.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퀴즈를 볼 때 필요라는 단어를 빠뜨리면은 선생님 틀렸다고 할 거예요. 매질의 유무가 아닙니다. 매질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것과 없어도 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요. 반드시 필요한 거는 매질이라는 녀석이 실제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역학적 파동이라고 부르고요. 역학적 파동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매질이 필요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없어도 되는 것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 그것은 전자기적 파동이라고 불러요. 자, 선생님이 이제 CF라고 쓰면은 이거는 컴퍼의 약자로 이제 참고라는 뜻이에요. 참고. 이 전자기적 파동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전자기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은 진공에서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우주에서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질 없이도 갈 수 있는 거는 전자기파 요거 하나뿐이에요. 자, 요게 한 가지 기준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은 자, 얘도 단어가 중요합니다. 진동하는 것은 매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달하는 것은 에너지라 그랬죠. 자, 그런데 파동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퍼져나가는 걸 propagation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진행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매질의 진동은 매질이라는 거예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그 다음에 파동이 퍼져나가는 거는 진행 방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파동의 진행 방향. 진행 방향이 이 2가지가 수직이면 이거를 가로횡을 써서 횡파라고 부르고요. 나란하면 종파라고 불러요. 자, 얘도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엇의 진동? 매질의 진동. 무엇의 진행? 파동의 진행. 자, 역학적 파동의 예를 써라. 그럼 실제로 흔들리는 거를 쓰면 돼요. 실제로 흔들리는 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일단은 소리가 진공에서는 전달 안 됩니다. 공기가 필요해요. 근데 꼭 공기라는 기체 말고도 고체, 기체, 액체에서 다 전달이 가능하죠. 그래서 소리라고 써도 좋지만 음파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지진파는 지각, 멘틀 외핵 등을 매질로 삼죠. 지진파. 그 다음에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걸 현악기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줄파동이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바다에서 파도가 치죠. 이거는 물결파라고 말하거나 수면파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물결파 또는 수면파. 지금 쓴 것들은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매질이 존재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학적 파동이라고 불러요. 전자기적 파동에는 전자기파 하나뿐이에요. 전자기파. 전자기적 파동은 전자기파 하나뿐이에요. 자, 횡파를 그림으로 그리고 종파를 그림으로. 횡파를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쉬워서 횡파를 먼저 해볼게요. 자, 4번 횡파. 횡파는 우리가 흔히 하는 사인을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요 사인 웨이브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를 그려볼게요. 점선이 옛날 모습이거든요. 점선. 그래서 내가 점선을 왼쪽에다가 그려둘게요. 점선이 옛날 모습이고 실선이 지금 나중 모습이에요. 내가 그림 이렇게 그리면 이 파동은 지금 왼쪽으로 진행해요? 오른쪽으로 진행해요?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어. 진행하고 있어. 진행하는 것은 파동, 진동하는 것은 매질. 그래서 여기다가 V를 붙여줄 거예요. 이 파동의 속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매질은 예를 들어서 점을 하나 찍어요. 자, 이 점이 아까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오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점은 아까는 밑에 있었던 거예요. 밑에 있었다가 위로 올라온 거죠. 밑에 있었다가 위로 올라온 거죠. 그럼 다른 데 하나 더 해볼까요? 점을 찍어요. 아까는 이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건 밑으로 내려온 거죠. 매질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매질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단어를 자꾸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 이 두 가지가 지금 수직인 상황이죠. 이걸 횡파라고 불러요. In a longitudinal wave, the disturbance that makes up the wave is along the direction in which the wave longitudinal travels. wave. 이게 종파라는 Longitudinal 거예요. waves are also referred to as 종파. compression waves. 스프링이 뭉쳐져 있는 It is 곳이 the 보이죠? direction in which the wave travels. 스프링이 뭉쳐져 있는 곳이 보이죠? 저기를 밀한 곳이라고 부르고요. 스프링 벌어져 있는 것을 소한 곳이라고 불러요. 저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저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서 3번 종파 그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스프링을 빡빡하게 느슨하게 빡빡하게 느슨하게. 지금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중이에요. V. 그런데 스프링의 한 부분을 내가 이제 색칠을 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매직으로 색칠을 해두면은 얘는 앞뒤로 진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진동이 앞뒤로, 진행은 앞으로 이렇게 나란한 상태를 이거를 종파라고 불러요. 이제 종파랑 횡파를 이제 예를 써볼게요. 앞뒤로 진동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소리예요. 음파. 내가 악! 하고 소리를 내면 공기 입자를 앞뒤로 미는 겁니다. 그래서 음파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횡파의 대표적인 예가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는 무엇과 무엇이 진동하는 거라고 그랬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진동한다고 그랬죠? 그게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진동을 하게 돼요. 이 그림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우리가 흔히 아는 빛도 횡파에 해당이 돼요.
자, 지진파는 사실 종파, 횡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다 외웠어야 되는데 P파가 종파고 S파가 횡파. 일단은 써놓기만 할게요. 이거는 못 써도 선생님이 틀렸다고 안 합니다. 지진파 중에서 P파가 종파에 해당이 되고요. S파가 횡파에 해당이 돼요. 이거 외우기 쉬워요. 왜냐면 S파를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그리면 횡파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S 라인 S 횡파라고 생각하면 되고 P파는 종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파랑 S파 중에서 뭐가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속력이 빨라요? P파가 더 빨라요. 프라이머리예요.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중요합니다. 파동의 표시. 얘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이야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는 눈으로만 봐요. 그리지 마요. 이제 이런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연못에 가서 돌멩이를 던질게. 슉 퐁당. 그러면 동심원이 이렇게 퍼져 나갈 거야. 이 동심원이 퍼져 나갈 때 돌멩이가 퐁당 떨어진 곳을 기준으로 이거를 x 거리를 삼을게. 여기를 기준으로 삼을 거야. 그 다음에 이 파도의 단면을 보면은 아마도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얘를 그린 거를 우리가 yx 그래프라고 불러요. yx 그래프. 그러니까 얘는 단면을 본 건데 시간을 정지하고 본 거거든. 그래서 시간 t 이꼴 특정 값을 써줘야 돼. t0, t 프라임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 yx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정지 화면을 보는 거야. 이거는 정지 화면. 자, 그럼 x라는 물리량은 뭐냐면은 돌멩이가 떨어진 데를 파동의 원인 파1 지점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서부터 거리가 얼만큼 떨어졌냐예요. 근데 이제 매질의 위치라고 우리가 기록을 하죠. 돌멩이가 떨어진 데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지점 이런 식으로. 그 y는 뭐냐면은 이제 이 수면이 올라가거나 내려간 이 수면의 높이를 쓰는 거니까 이거는 물이라는 매질의 변위라고 표현을 해요. 물이라는 매질은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변위는 y값만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y는 매질의 변위입니다. 매질의 변위. 이 퀴즈를 볼 때 y축에 아무것도 안 써. y도 안 써. 그 다음에 여기를 매질의 변이라고 안 써. 그러면은 이 퀴즈를 틀렸다고 채점할 거야. x축 y축이 뭐가 들어가는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잠깐 멈춰있는 파도의 정지 화면을 그리면 되는데 적당히 사인파를 그리고요. 자, 이때 볼록 튀어나온 곳은 마루라고 부르며 움푹 들어간 것은 골이라고 부르고 변이가 0인 곳에서부터 변이가 플러스 최대인 곳까지를 플러스 A, 마이너스 최소인 곳까지를 마이너스 A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 A, 마이너스 A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 A를 우리가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 진동하는 폭. 영어 이름이 앰플리튜드라서 이제 A를 쓰는 거예요. 진폭이 2A가 아니라 반절입니다. 중앙에서부터 꼭대기까지예요. 이걸 진폭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진동하면서 간 거리 요만큼은 뭐라고 부르죠? 파장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람다를 써요. 람다 파장. 지금 왼쪽은 yx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yx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 이 파도는 파장이 몇이네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고요. 자, 돌멩이를 계속 던질게요. 퐁당 계속 던져요. 계속 던지다가 그리지 마요. 내가 여기다가 뭐 페트병 같은 거를 띄워놨어. 그럼 이 페트병이 오른쪽으로 가겠니 왼쪽으로 가겠니? 돌멩이는 여기다 떨어뜨리는 중이야. 돌멩이를 여기다 계속 떨어뜨리면 이 까만색 페트병은 오른쪽으로 가겠니 왼쪽으로 가겠니? 오른쪽 왼쪽으로 안 가요. 물 원에서 말하는 파동은 이 페트병 까만색은 위아래로만 진동해야 돼요.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위아래로 계속 진동을 하죠.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어. 그 다음에 파도가 오고 있으면 파도 따라서 너희들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는 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요게 이제 YT 그래프예요.
YT 그래프 중첩을 한번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X축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는 동안 매질이 흔들리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는 매질을 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 지점이었으면 거리가 어디에 있는 매질을 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치는 고정한 채로 매질이 이제 출렁출렁 하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윗부분을 마로, 아랫부분을 골, 그 다음에 진폭 플러스 마이너스 A로 갖는 거는 이건 다 동일해요. 대신에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까지, 요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영어로 time period, 우리말로 주기라고 불러요. 요만큼을 주기라고 불러요. time period, lasting. 오늘 5페이지 반 해야 되니까 한 페이지씩 끊어갈게요. 오케이. 자, 파동의 표시. 그래서 파동을 표현하는 방법이 YX 그래프, YT 그래프 두 개인데 중요한 게 YX 그래프가 주어졌을 땐 시각이 언제인지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YT 그래프를 그렸을 땐 어느 위치를 보고 있는지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 표시가 그래프 안에 안 들어있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시간 t = 0일 때에 뭐뭐이다. 다음은 위치가 몇인 곳을 보고 있다.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반드시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자, 퀴즈를 봤는데 너희들이 이걸 표현을 안 했어?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안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죠? 요거는 안 그리셔도 돼요. 그 오른쪽 아래 그 돌멩이를 퐁당퐁당 던지는 건 안 그리셔도 돼요. 요만큼만 쓰시면은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축 정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마루골 진폭 주기 파장 진동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지금 진동수가 빠져 있죠? 진동수를 집어넣을게요. 자, 진동수는 영어로 frequency라고 해서 스몰 f를 기호를 씁니다. 스몰 f를 쓰고요. 이 진동수의 정의는 주기를 역수로 쓰기만 하시면 돼요. 자, CF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주기 t가 0.2 세크면 0.2초 한 번 진동하는데 0.2초면은 프리퀀시 f 이 녀석한테 1초를 주면 몇 번을 진동할 수가 있어요? 5번을 진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회 진동한다라고 쓰거나 회라고 안 쓰고 간지나는 단위는 5헤르츠라고 쓰시면 돼요. 5헤르츠. 이게 진동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2개 남았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림으로 나타내라. 파동의 속력은 뭐냐면 사실 매질은 위아래로만 진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마루 또는 골이 옆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루 또는 골이 옆으로 달리는 것처럼 보이죠. 마루 또는 골이 이동하는 속력. 우리가 이거를 파동의 속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속력 V는 기본적으로 물리에서 말하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의 개념을 쓰면 됩니다. 시간분의 거리의 개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뭐라고 쓰죠? 주기 t. 한 번 진동하는데 옆으로 간 거리를 뭐라고 쓰면 되죠? 파장을 람다. 이만큼 쓰면 되겠죠? 그래서 t분의 람다가 파동의 속력의 정의고요. 진동수 f가 t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람다 f라고 써도 되겠죠. 파동 단원을 푸는 동안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V는 람다 f, V는 람다 f, V는 람다 f. 쓰고 있어? 자, 퀴즈 6번. 퀴즈 4에서 그린 상황을 예로 이 파동은 어느 쪽으로 진행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그림과 내용을 기술하라. 퀴즈 4에 표시하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퀴즈 4에 이미 지금 그려둔 게 있죠. 자, 왼쪽은 YX 그래프고 시간 t가 t = t0라고 써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YT 그래프고 x = x0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이 시각과 위치를 특정 지어 볼게요. 만약에 시간 t = 0인 순간의 그림이 왼쪽이고 x = 0인 곳에 매질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
x 이꼴 0이라는 매질을 보면 그 녀석은 y 이꼴 0이었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x 이꼴 0인 위치는 어디 있냐면 요 자리에 있어요. 요 자리. 그래서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 두는 거예요. 여기다 점을 찍어 줘요. x 이꼴 0이라는 매질은 여기에 있어. x 이꼴 0인 곳이죠. 점을 찍어요. 이 점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 준비 시작하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준비 시작하면 올라간다죠. 올라간다죠. 그러면 점을 살짝 위에다가 그려주세요. 살짝 위에다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가 튜브를 타고 있었다면 파도가 어떤 모양이 되어야만 튜브가 올라가는 거야? 파도가 이런 모양이 되어야만 올라가는 거지 않겠어? 그러면 이 파동은 왼쪽으로 진행하는 중,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중? 왼쪽으로 진행하는 중.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배운 거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배운 거 아주 중요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x 이꼴 0인 매질을 본다고 할게. 왼쪽은 시간 t 이꼴 0인 순간이라고 할게. 자, x 이꼴 0인 매질 보자. 그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에 있어. 걔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준비 시작하면 올라가. 여기 있는 점이 올라가려면 파도의 그 다음 모습은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자, 여기서 이제 눈으로만 보고 보세요. 써도 좋지만 연습을 하나 해줄게요. 이거는 퀴즈 볼 때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요런 파동이 있는 상황이고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간다고 가정할게요. 요 점은 P, 요 점은 Q, 요 점은 R 이렇게 되어 있어요. P라는 녀석의 Y 좌표는 시간이 흐르면 0이었다가 준비 시작하면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 다음 파도의 모습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P는 이제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P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Q는 이 파도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가정하니까 Q는 준비 시작하면 올라가죠. 그래서 Q의 Y좌표는 준비 시작하면 올라가도록 그리는 겁니다. R은 다시 그리면은 YP랑 동일한 상황이 될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그럼 이 점은 어때요? 요 위에 있는 거 PQRS 이거 S라는 매질이야. YS라는 그 녀석은 지금 이 순간에는 위에 있어. 근데 준비 시작하면 얘는 이 파도를 타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S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돼.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기 시작하면 돼. 그래서 코사인을 그리는 거야. 자,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제일 기본 문제는 두 가지를 같이 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리면은 파동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 수학에서 직선 하나가 결정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점 하나 기울기 필요하죠. 아니면 점 두 개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파동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필요해요. YT 그래프, YX 그래프. 근데 YX 그래프 안에는 시간 T가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YT 그래프 안에도 위치 X가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만큼 정보를 주고 나면 우리가 뭘 해석할 줄 알아야 되냐? 이 파도는 왼쪽으로 가는가 오른쪽으로 가는가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오케이?